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럼프 엑스파일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결코 남일이 아닌 국제적 초대형 이슈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내린 이란 핵시설 공습 사태입니다. 중동의 화약고가 다시 한번 불붙었고, 세계 경제와 안보, 그리고 우리 일상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사건. 단순한 뉴스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사건의 전말, 그 배경, 각국의 반응,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모든 것을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경제, 안보, 국제정세의 변화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2025년 6월 중순, 미국 워싱턴. 백악관은 평소와 달리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긴급 국가안보회의. 이 자리에는 국방장관, 합참의장, CIA 국장, 그리고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고위 인사까지 참석합니다. 이란이 최근 핵무기 개발을 재개했다는 정황이 포착됐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미국의 군사적 행동을 촉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회의실을 압도하는 목소리로 선언합니다. 미국은 결코 이란의 핵무장을 용납하지 않는다. 오늘 밤 행동에 나선다. 이 결정은 곧바로 작전명 이글 스트라이크로 이어집니다.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와 이스라엘의 F-35 전투기가 동시에 이란 영공으로 진입,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핵심 시설 3곳을 동시 타격합니다. CNN, BBC, 뉴욕타임스 등 세계 언론은 중동의 밤하늘이 불길에 휩싸였다며 긴급 특보를 내보냅니다. 이 장면, 영화가 아니라 2025년 6월 실제로 벌어진 현실입니다. 여기서 궁금해하실 겁니다. 왜 하필 지금 왜 이란을 공격한 걸까? 사실 트럼프는 2024년 대선 패배 이후에도 미국 내 보수층과 군산복합체, 이스라엘 로비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그는 대선 재출마를 준비하며 강한 미국, 강한 리더십을 전면에 내세웠죠. 최근 이란은 핵 합의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재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존재의 위협으로 간주, 미국의 강력한 군사 행동을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이란이 시리아, 레바논, 예멘 등지에서 친이란 무장 세력을 통해 이스라엘과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면서 중동 전역에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핵무기를 손에 넣는 순간 중동은 물론 전 세계가 위험해진다며 군사적 결단을 내립니다. 이 결정에는 분명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미국 내 보수층 결집, 이스라엘과의 동맹 강화라는 3마리 토끼를 노린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 영상 보시는 내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번 공격에서 가장 주목받은 무기는 바로 벙커버스터입니다. 이란의 핵시설들은 산속 깊은 곳, 두꺼운 콘크리트와 철판으로 보호된 지하 벙커에 숨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 벙커를 뚫기 위해 3만 파운드, 무려 13톤에 달하는 초대형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 폭탄은 지하 60m까지 뚫고 들어가 내부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포르도 핵시설이 폭격을 맞는 장면이 위성사진과 함께 공개됐고, 나탄즈와 이스파한에서도 엄청난 폭발로 인한 화염과 연기가 목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작전은 완벽한 성공이었다. 이란은 이제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단순한 문제일까요? 미국 정부는 이란의 핵무장 시도를 원천 봉쇄했다고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핵 개발이 수개월 지연될 뿐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란 역시 핵심 장비와 우라늄은 이미 대피시켰다며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정보전이 시작됩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란의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CIA, 국방부, 그리고 주요 언론들은 실제로는 핵 개발이 수개월 지연되는 수준이라고 평가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이 핵심 장비와 고농축 우라늄을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보도했고, 이란 정부도 피해는 제한적이고 핵심 기술과 자산은 안전하다며 미국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런 보도를 가짜뉴스라며 강하게 비난합니다. 정보기관과 언론, 백악관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미국 사회는 또 한 번 혼란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진실이 무엇인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보전이 이미 전쟁만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란은 자국 내 SNS와 언론을 통해 미국의 공격은 실패했다. 이란의 핵개발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고 선전합니다. 미국 역시 전 세계를 상대로 이란의 핵 위협이 사라졌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보냅니다. 이처럼 전쟁은 총과 미사일만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정보와 여론, 심리전의 시대에 들어섰다는 점을 이번 사태가 잘 보여줍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공습을 전폭적으로 환영하며 이란의 핵 위협이 사라졌다고 자평합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맹이 중동의 평화를 지켰다고 선언했고, 이스라엘 국민들도 거리로 나와 축하 시위를 벌였습니다. 반면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반드시 보복하겠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됐다며 이스라엘과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대한 보복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 도시는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고, 이란의 친이란 무장 세력들도 보복 공격을 준비 중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걸프 국가들은 중동 전체가 불안정해졌다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들도 일제히 자제와 대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중동의 긴장은 한층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한국은 과연 안전한가? 입니다. 중동 사태가 격화되면 국제 유가가 폭등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죠. 이미 국제 유가는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했고,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물가 상승, 원달러 환율 불안, 금융시장 출렁임 등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됩니다. 또한 중동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근로자들의 안전 문제, 주한미군, 한미동맹 등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란이 보복 공격으로 중동 내 미군 기지를 타격한다면 한반도 역시 미군의 전략적 거점으로서 긴장 상태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태가 단순히 먼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과 지갑, 일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점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단, 과연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대선 승리를 위해 무리수를 뒀다, 중동의 불씨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반면 이란의 핵무장 시도를 확실히 저지했다, 미국의 힘을 다시 한번 세계에 각인시켰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란의 보복 가능성, 미국, 이란, 이스라엘 삼각관계 미래, 그리고 중동 전체의 안보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아직 아무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번 사태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안보에 엄청난 파장을 남겼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사태의 끝은 어디일까요? 진짜 평화로 가는 길일까요? 아니면 더 큰 전쟁의 시작일까요? 미국 내부에서는 트럼프의 이번 결단을 두고 찬반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공화당과 보수 언론은 트럼프가 미국의 리더십을 되찾았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민주당과 진보 언론은 불필요한 전쟁을 일으켜 미국의 안보와 경제를 위태롭게 했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군사비 지출 증가, 미군 사상자 발생 가능성, 그리고 이란의 보복 테러 우려 등 미국 사회 내부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힘을 보여줬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여러분이 미국 유권자라면 트럼프의 이번 결단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란은 이번 공습 이후 핵개발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은 실패했다. 이란은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 이란은 중동 내 친이란 무장 세력, 즉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시리아 내 민병대 등을 동원해 이스라엘과 미군 기지에 대한 보복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북부와 시리아 국경,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서 소규모 로켓 공격이 잇따랐고 중동 전역이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중동의 불안정이 장기화될 경우 세계 경제와 에너지 시장, 안보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가 한반도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 국제 정세는 언제든 급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강대국의 결정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셋째, 정보전과 심리전의 중요성, 그리고 냉철한 판단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국제 정세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정보 습득, 그리고 우리 가족과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시설 공격,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과연 트럼프의 선택이 현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란의 반격, 그리고 중동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더 흥미로운 국제 이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